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부산에 사시는 70세 최은숙님의 이야기입니다. 최은숙님께서 사연을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70세가 되면서 삶을 완전히 바꿨다고 합니다. 복잡하고 바쁘게 살던 삶을 단순하고 느리게 바꿨습니다. 물건도 줄이고 일정도 줄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70세인데 왜 그렇게 사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최은숙님은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고 합니다. 단순한 삶이 진짜 행복이라고 합니다.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럼 최은숙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최은숙입니다. 올해 70세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70세가 되면서 삶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복잡한 삶을 단순한 삶으로 바꿨고 지금은 정말 행복합니다. 물건도 적고 일정도 적고 관계도 단순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해 못하지만 저는 만족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단순한 삶의 행복을 아실 수 있습니다. 복잡한 삶에서 벗어나는 방법도 배우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평생 복잡하게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학원도 다녔고 과외도 받았습니다. 바빴습니다. 결혼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안일, 직장일, 육아를 동시에 했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서 밤 11시에 잤습니다. 쉴 틈이 없었습니다. 40대, 50대, 60대를 그렇게 살았습니다. 항상 바빴고 항상 피곤했습니다. 뭔가를 계속했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성취감은 있었지만 만족감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했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살았습니다. 단순하게 살 생각을 못했습니다. 60대 때도 바빴습니다. 경로당에 나갔고 노인대학에 다녔습니다. 자원봉사도 했고 동호회 활동도 했습니다. 일주일 일정이 빽빽했습니다. 월요일은 경로당, 화요일은 노인대학, 수요일은 자원봉사, 목요일은 동호회, 금요일은 친구 모임이었습니다. 주말에는 자식들을 만났고 손주들을 돌봤습니다.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스마트폰도 최신형을 썼고 앱도 많이 깔았습니다. SNS도 했고 메신저도 여러 개를 썼습니다. 알림이 계속 왔고 확인하느라 바빴습니다. 집에는 물건이 많았습니다. 옷도 많았고 그릇도 많았습니다. 책도 많았고 잡동사니도 많았습니다. 정리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복잡했습니다. 머리가 아팠습니다.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항상 피곤했고 잠도 잘 못 잤습니다. 혈압이 올라갔고 두통이 생겼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많으시네요. 좀 쉬세요. 하지만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일정이 빽빽했고 약속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기다렸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69세까지 살았습니다. 어느 날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걸까? 이게 행복한 걸까? 아니었습니다.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바쁘기만 했고 피곤하기만 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고 느꼈습니다. 69세 생일날이었습니다.
혼자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살까? 10년일까, 20년일까? 그 시간을 이렇게 바쁘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복잡하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단순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천천히 살고 싶었습니다. 결심했습니다. 70세가 되면 바꾸자. 단순한 삶을 살자. 남편 박정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70세 되면 모든 걸 바꿀 거예요. 단순하게 살고 싶어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어떻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일정도 줄이고 물건도 줄이고 관계도 정리할 거예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당신이 행복하면 됐죠. 지지해줘서 고마웠습니다. 70세 생일이 됐습니다. 본격적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바꾼 건 일정이었습니다. 빽빽했던 일정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경로당은 일주일에 한 번만 갔고 노인대학은 그만뒀습니다. 자원봉사도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였고 동호회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친구 모임도 줄였습니다. 일주일에 3번 만나던 걸 한 번으로 줄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은수가 왜 안 나와? 어디 아파? 저는 설명했습니다. 아프지 않아. 그냥 좀 쉬고 싶어. 바쁘게 사는 게 힘들어. 사람들이 이해 못했습니다. 70세면 더 활동적으로 살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바꾼 건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최신형 스마트폰을 쓰다가 기본형으로 바꿨습니다. 앱도 다 지웠습니다. 통화, 문자, 카메라 기능만 남겼습니다. SNS도 다 탈퇴했고 메신저도 하나만 남겼습니다. 알림도 다 껐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볼 일이 없어졌습니다. 하루에 10분도 안 받습니다. 친구 이순자가 전화했습니다. 은수가, 너 왜 SNS 안 해? 요즘 다들 하는데. 저는 대답했습니다. 순자야, 나는 필요 없어. 복잡하고 시간 낭비야.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더 좋아. 순자가 이상하다는 투로 말했습니다. 70세가 그래도 되냐고 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70세라서 더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로 바꾼 건 물건이었습니다. 집에 물건이 너무 많았습니다. 옷장에 옷이 50벌이 넘었는데 10벌만 남기고 다 버렸습니다. 계절별로 5벌씩만 남겼습니다. 그릇도 줄였습니다. 100개가 넘었는데 10개만 남겼습니다. 2명이 사는데 10개면 충분했습니다. 냄비도 2개만 남기고 버렸고 책도 대부분 버렸습니다. 잡동사니도 다 버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정리했더니 집이 텅 비었습니다. 시원했습니다.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집이 정말 넓어 보이네요. 좋은데요. 저도 만족했습니다. 물건이 적으니 관리할 게 적었고 청소하기도 쉬웠습니다. 네 번째로 바꾼 건 관계였습니다. 사람을 줄였습니다. 친구가 20명 넘었는데 정말 가까운 친구 5명만 남겼습니다. 나머지는 조금씩 거리를 뒀습니다. 만나면 피곤한 사람, 부정적인 사람,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과는 거리를 뒀습니다. 정말 좋아하고 편한 사람만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만남의 질이 달라졌습니다. 억지로 웃지 않았고 진짜 즐거웠습니다. 가족 관계도 정리했습니다.
매주 만나던 자식들을 한 달에 2번만 만났습니다. 손주 돌보는 것도 줄였습니다. 일주일에 3번 돌보던 걸 1번으로 줄였습니다. 딸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왜요? 힘드세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엄마도 내 시간이 필요해. 손주는 사랑하지만 엄마 인생도 살고 싶어. 5번째로 바꾼 건 생활 패턴이었습니다. 알람을 없앴습니다.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났습니다. 대부분 6시에 자연스럽게 눈이 떴지만 가끔 7시까지 잤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아침은 단순하게 먹었습니다. 밥 1공기, 김치, 계란 후라이면 충분했습니다. 복잡한 반찬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점심도 단순했습니다. 국수 1그릇이나 김밥 몇 줄이면 됐습니다. 저녁은 조금 정성껏 만들었지만 역시 단순했습니다. 2-3가지 반찬이면 충분했습니다. 요리하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설거지할 그릇도 적었습니다. 편했습니다. TV도 덜 봤습니다. 하루 1시간만 봤고 나머지 시간은 책을 읽거나 산책을 나갔습니다. 6번째로 바꾼 건 소비였습니다. 물건을 사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만 샀습니다. 세일한다고 사지 않았고 예쁘다고 사지 않았습니다. 집에 있는 걸로 충분한지 먼저 생각했습니다. 옷도 안 샀고 신발도 안 샀습니다. 가진 걸로 충분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쓰던 게 5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남은 돈은 저축했습니다. 나중에 정말 필요할 때 쓰려고요. 남편도 따라했습니다. 여보, 나도 이제 충동 구매 안 할게요. 필요한 것만 살게요. 둘이서 단순하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유가 생겼고 평화로워졌습니다. 단순하게 살기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예전엔 하루가 빠듯했는데 이제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천천히 밥을 먹고 신문을 읽었습니다. 산책을 나갔고 공원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구경했습니다. 점심 먹고는 낮잠을 잤습니다. 1시간 정도 자니 개운했습니다. 오후에는 책을 읽거나 TV를 봤습니다. 저녁엔 남편과 산책을 나갔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밤에는 일찍 잤습니다. 9시면 잠자리에 들었고 10시면 잠들었습니다. 시간이 넉넉했고 여유로웠습니다. 급할 게 없었고 바쁠 게 없었습니다. 2번째 변화는 건강이었습니다. 건강이 정말 좋아졌습니다. 충분히 자니까 피곤하지 않았고 스트레스가 줄어들었습니다. 혈압도 내려갔고 두통도 사라졌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놀랐습니다. 최은숙 씨, 3개월 전보다 건강해지셨네요. 뭐 하셨어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단순하게 살기 시작했어요. 일정도 줄이고 물건도 줄이고 스트레스도 줄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나이 들면 단순하게 사는 게 건강에 제일 좋아요. 계속 그렇게 사세요. 저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제가 제대로 하고 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수면의 질도 좋아졌습니다. 불면증이 사라졌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났습니다. 3번째 변화는 마음이었습니다. 마음이 정말 편해졌습니다. 복잡한 게 없으니
걱정할 게 없었습니다. 약속도 적고 할 일도 적으니 스트레스가 없었습니다. 물건도 적으니 관리할 게 적었고 정리할 게 적었습니다. 알림도 없으니 확인할 게 없었습니다. 머리가 맑아졌고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예전엔 항상 뭔가에 쫓기는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여유로웠습니다. 아무도 재촉하지 않았고 제가 천천히 할 수 있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싶었습니다. 복잡한 게 행복이 아니라 단순한 게 행복이었습니다. 많은 게 행복이 아니라 적은 게 행복이었습니다. 70세에 깨달았습니다. 네 번째 변화는 관계였습니다. 관계의 질이 달라졌습니다. 사람을 많이 만나지는 않았지만 만나는 사람들과 깊이 이야기했습니다. 친한 친구 5명과는 한 달에 2~3번 만났는데 매번 즐거웠습니다. 억지로 웃지 않았고 진짜 행복했습니다.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했고 위로받았습니다.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가족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자주 만나지는 않았지만 만나면 더 좋았습니다. 손주를 일주일에 한 번만 돌봤지만 그 시간이 정말 소중했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으니 진짜 즐거웠습니다. 딸 수진이도 이해했습니다. 엄마가 행복하시니 저도 좋아요. 엄마 인생 사세요. 5번째 변화는 집이었습니다. 집이 정말 깔끔해졌습니다. 물건이 적으니 정리할 게 적었고 청소하기도 쉬웠습니다. 30분이면 집 전체를 청소할 수 있었습니다. 먼지도 적었고 공기도 깨끗했습니다. 넓어 보였고 시원했습니다. 집에 있는 게 편했습니다. 예전엔 집이 답답했는데 이제는 쉼터가 됐습니다. 남편과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남편도 좋아했습니다. 여보, 집이 정말 좋아졌어요. 이제 집에만 있고 싶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집이 천국 같았습니다. 단순하니까 아름다웠습니다. 6번째 변화는 생각이었습니다. 생각이 단순해졌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복잡하게 고민하지 않고 단순하게 해결했습니다. 선택도 쉬워졌습니다. 옷도 10벌뿐이니 고를 필요가 없었고 음식도 단순하니 메뉴 고민이 없었습니다. 약속도 적으니 일정 조율이 쉬웠습니다. 모든 게 단순했고 모든 게 쉬웠습니다. 머리가 복잡하지 않았고 맑았습니다. 명상하는 느낌이었습니다. 70세에 이런 평화를 느낄 줄 몰랐습니다. 단순한 삶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습니다. 왜 진작 이렇게 안 살았을까 후회됐습니다. 하지만 70세에라도 깨달아서 다행이었습니다. 단순한 삶을 산 지 6개월이 됐습니다. 주변 반응이 다양했습니다. 친구 이순자는 계속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경로당에서 만났을 때 말했습니다. 은수가, 너 요즘 정말 이상해. 스마트폰도 구형 쓰고 옷도 몇 벌 안 되고 돈 아끼려고 그래.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순자야, 돈 아끼려는 게 아니야. 단순하게 사니까 편해. 복잡한 게 싫어졌어. 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못 살겠어, 그렇게. 심심하잖아. 저는 말했습니다. 전혀 안 심심해. 오히려 여유롭고 평화로워. 할머니는 이해 못했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모두가 이해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윤미자 할머니는 조금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느 날 조용히 물었습니다. 은수가, 너 요즘 표정이 밝아졌어. 뭐 좋은 일 있어? 저는 설명했습니다. 미자야, 나 요즘 단순하게 살아. 일정도 줄이고 물건도 줄이고. 그랬더니 정말 편해. 할머니가 놀랐습니다. 정말. 나도 요즘 너무 바빠서 힘든데. 어떻게 하는 건데? 저는 자세히 알려줬습니다. 먼저 일정을 절반으로 줄여봐.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그리고 물건도 반으로 줄여. 정말 쓰는 것만 남겨.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번 해볼게. 나도 너처럼 여유롭게 살고 싶어. 며칠 후 윤미자 할머니가 전화했습니다. 은수가, 나 일정 줄였어. 정말 편하다. 고마워. 조금의 할머니는 이미 단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경로당에서 처음 만났는데 이야기가 잘 통했습니다. 은숙 씨, 저도 단순하게 살아요. 물건도 적고 일정도 적게. 그게 제일 편해요. 저는 반가웠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복잡한 게 스트레스예요.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사람들은 이해 못하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단순한 게 진짜 행복이라는 거. 둘이서 자주 만나게 됐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단순한 삶에 대해 이야기했고 서로 격려했습니다. 좋은 친구를 얻었습니다. 단순한 삶을 함께하는 친구였습니다. 딸 수진이는 처음엔 걱정했지만 나중엔 이해했습니다. 엄마, 요즘 손주 돌보는 거 줄이시고 약속도 안 잡으시잖아요. 혹시 우울증이세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전혀 아니야. 오히려 지금이 제일 행복해. 단순하게 사니까 스트레스가 없어. 수진이가 의아해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심심하시지 않아요? 전혀 안 심심해. 여유가 있으니까 좋아. 억지로 뭔가를 하지 않아도 되니까 편해. 수진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가 행복하시면 됐어요. 엄마 방식대로 사세요. 저도 배울게요. 딸이 이해해주니 마음이 편했습니다. 나중에 수진이도 조금씩 단순하게 살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남편 박정호는 처음부터 지지했고 함께 실천했습니다. 둘이서 단순한 삶을 살았고 정말 좋았습니다. 여보, 우리 이렇게 사니까 정말 편하네요. 돈도 아끼고 시간도 많고. 남편이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왜 진작 이렇게 안 살았을까요? 예전엔 항상 바빴는데 이제는 여유로워요. 둘이서 아침마다 산책을 나갔고 저녁엔 함께 TV를 봤습니다. 주말에는 가까운 산에 올랐고 도시락을 싸갔습니다. 단순한 데이트였지만 정말 행복했습니다. 돈이 많이 들지도 않았고 복잡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둘이 함께 있는 게 좋았습니다. 70세 부부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아들 민수는 멀리 살아서 자주 못 봤지만 전화로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요즘 목소리가 밝아지셨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민수야, 엄마 요즘 단순하게 살아. 복잡한 거 다 줄이고. 그랬더니 정말 좋아. 아들이 걱정했습니다. 엄마, 혹시 외로우신 거 아니에요? 사람도 덜 만나시고.
전혀 안 외로워. 오히려 만나는 사람들과 더 깊이 이야기해. 질이 좋아졌어. 아들이 안심했습니다. 엄마가 행복하시면 됐어요. 건강 잘 챙기세요. 자식들이 이해해주니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제 삶을 존중해줘서 감사했습니다. 단순한 삶을 산 지 1년이 됐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복잡하고 바쁘게 살았는데 지금은 단순하고 느리게 삽니다. 예전에 저는 항상 피곤했는데 지금은 활기찹니다. 예전에 저는 불행했는데 지금은 행복합니다.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단순한 삶을 선택한 덕분입니다. 후회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왜 진작 이렇게 안 살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70세라도 깨달아서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 겁니다. 단순하게, 천천히 평화롭게 살 겁니다. 친구 윤미자 할머니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 조언대로 단순하게 살기 시작했고 정말 좋아했습니다. 은수가, 너 덕분에 내 삶이 바뀌었어. 일정 줄이고 물건 줄이니까 정말 편해. 이제 너처럼 여유롭게 살아. 고마워. 저는 기뻤습니다. 제 경험이 친구에게 도움이 됐다니요. 둘이서 자주 만나서 단순한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뭐 버렸어? 오늘은 무슨 약속을 취소했어? 하며 웃었습니다. 서로 격려했고 함께 성장했습니다. 단순한 삶을 함께하는 친구가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랐습니다. 조금의 할머니와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둘이서 단순한 삶에 대한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경로당에서 관심 있는 할머니들을 모았고 한 달에 한 번씩 만났습니다. 처음엔 3명이었는데 점점 늘어서 이제는 10명이 됐습니다. 모여서 각자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이번 달에 뭘 줄였는지, 어떻게 단순하게 살고 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서로 조언했고 격려했습니다. 누군가는 물건을 줄이는 게 힘들다고 했고, 누군가는 일정을 줄이는 게 어렵다고 했습니다. 함께 방법을 찾았고, 함께 극복했습니다. 정말 좋은 모임이었습니다. 단순한 삶이 확산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딸 수진이도 단순하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도 엄마처럼 살아보니까 정말 좋아요. 물건도 줄이고 일정도 줄였어요. 스트레스가 확 줄었어요. 저는 뿌듯했습니다. 딸이 제 삶을 보고 배웠다니요. 수진이는 40대인데 벌써 단순하게 사는 걸 배웠습니다. 저는 70세에 깨달았는데 딸은 더 일찍 깨달았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딸이 나중에 저처럼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손주들에게도 영향을 줄 겁니다. 단순한 삶이 대물림되는 겁니다. 좋은 유산을 물려주는 느낌이었습니다. 물질이 아니라 삶의 방식을 물려주는 겁니다. 남편과 저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단순하게 살면서 서로에게 집중할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복잡한 게 없으니 서로 이야기할 시간이 많았고 함께할 시간이 많았습니다. 아침마다 함께 산책을 나가며 어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점심을 함께 먹으며 오늘 할 일을 의논했습니다. 저녁엔 함께 TV를 보며 웃었습니다. 밤에는 일찍 함께 잠들었습니다. 단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70세 부부가 신혼처럼 지냈습니다. 여보, 우리 이렇게 사니까 정말 좋네요. 남은 인생 이렇게 삽시다. 남편도 동의했습니다. 그래요. 단순하게 평화롭게 삽시다.
건강은 더욱 좋아졌습니다. 1년 전보다 훨씬 건강해졌고 병원도 덜 갔습니다. 혈압도 정상이었고 두통도 없었습니다. 불면증도 완전히 사라졌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놀랐습니다. 최은숙 씨, 70세인데 건강이 50대 같아요. 무슨 비결이에요? 저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단순하게 살아요. 스트레스 없이 여유롭게 살아요.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모든 노인분들께 추천하고 싶네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단순한 삶이 건강의 비결이라는 걸요. 복잡하게 살면 몸도 마음도 아픕니다. 단순하게 살면 몸도 마음도 건강합니다. 돈도 많이 모였습니다. 1년 동안 소비를 반으로 줄였더니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통장 잔고가 늘어났고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위해 단순하게 사는 건 아니었습니다. 행복을 위해 단순하게 살았고 돈은 덤으로 따라왔습니다. 그 돈으로 가끔 남편과 좋은 식당에 갔습니다. 비싼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분위기 좋은 곳에서 천천히 식사했습니다. 경험에 돈을 썼습니다. 물건을 사는 데 쓰지 않고 추억을 만드는 데 썼습니다. 그게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물건은 쌓이지만 추억은 마음에 남습니다. 단순한 삶을 살면서 진짜 가치를 알게 됐습니다. 지금 제 하루는 정말 평화롭습니다. 아침 6시에 자연스럽게 눈이 뜨고 창문을 엽니다. 햇살을 받으며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가 주어진 게 감사합니다. 간단한 아침을 먹고 남편과 산책을 나갑니다. 공원을 천천히 걷고 벤치에 앉아 쉽니다. 집에 돌아와 집안일을 합니다. 청소하고 빨래하고 점심을 준비합니다. 복잡하지 않고 단순합니다. 점심 먹고 낮잠을 잡니다. 1시간 자고 일어나면 개운합니다. 오후에는 책을 읽거나 친구를 만납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만 만나지만 충분합니다. 저녁엔 남편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TV를 보거나 이야기를 나눕니다. 9시면 잠자리에 들고 10시면 잠듭니다. 단순하지만 행복합니다. 이게 진짜 삶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경험하면서 깨달은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처럼 복잡한 삶에 지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단순하게 살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들을 실천해 보세요.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첫 번째로 알려드릴 것은 단순한 삶의 과학적 효과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노년내과 연구에 따르면 단순한 생활을 하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40% 낮다고 합니다. 복잡한 환경은 뇌에 부담을 주고 스트레스를 증가시킵니다. 단순한 환경은 뇌를 편안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줄입니다. 또한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연구에서는 물건이 적은 집에 사는 노인의 우울증이 30% 낮다고 합니다. 시각적 복잡함이 줄어들면 마음도 편해집니다. 저도 경험했습니다. 물건을 줄이고 일정을 줄이니까 정말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단순함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행복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단순한 삶을 시작하는 단계별 방법입니다. 한국노년학회에서 제시한 방법인데 효과적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현재 상태 파악입니다. 지금 내 삶이 얼마나 복잡한지 적어 보세요. 일정이 몇 개인지, 물건이 얼마나 많은지, 관계가 몇 명인지요.
두 번째 단계는 목표 설정입니다. 어떻게 단순하게 살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정하세요. 일정을 반으로 줄이겠다, 물건을 70% 버리겠다 등으로요. 세 번째 단계는 실행입니다. 목표에 따라 하나씩 줄여가세요. 한꺼번에 하면 힘드니까 한 달에 하나씩 줄이세요. 네 번째 단계는 유지입니다. 단순해진 삶을 계속 유지하세요. 다시 복잡해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다섯 번째 단계는 점검입니다. 한 달마다 체크하세요. 다시 복잡해지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저도 이 단계를 따랐고 성공했습니다. 세 번째는 물건을 줄이는 구체적 기준입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노인은 필요한 물건의 3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불필요한 물건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 제가 사용한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오지열벌 법칙입니다. 계절별로 5벌씩 총 10벌만 남기세요. 충분합니다. 두 번째 기준은 그릇 10개 법칙입니다. 2명이 사는데 10개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 기준은 1년 법칙입니다. 1년 동안 안 쓴 건 앞으로도 안 씁니다. 버리세요. 네 번째 기준은 중복 제거입니다. 같은 용도 물건이 여러 개면 하나만 남기세요. 다섯 번째 기준은 디지털화입니다. 책이나 서류는 사진 찍어서 버리세요. 이 기준으로 정리하면 물건이 70% 줄어듭니다. 네 번째는 일정을 줄이는 실천 방법입니다. 대한노인병학회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의 적정 활동은 주 3회라고 합니다. 매일 뭔가를 하면 오히려 피곤합니다. 제가 사용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우선순위 정하기입니다. 모든 활동을 적고 중요도를 매기세요. 정말 중요한 것만 남기고 버리세요. 두 번째 방법은 거절하기입니다. 새로운 제안이 들어와도 거절하세요. 이미 일정이 충분하다고 말하세요. 세 번째 방법은 쉬는 날 만들기입니다. 일주일에 최소 3일은 아무 약속 없이 쉬세요. 네 번째 방법은 멀티태스킹 금지입니다. 한 번에 하나만 하세요. 여러 개를 동시에 하면 복잡합니다. 이렇게 하면 일정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다섯 번째는 디지털 단순화 방법입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70세 노인은 하루 평균 3시간 스마트폰을 본다고 합니다. 너무 많습니다. 디지털도 단순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첫째, 앱을 10개 이하로 줄이세요. 통화, 문자, 카메라, 지도, 날씨 등 필수만 남기세요. 둘째, 알림을 다 끄세요. 알림이 오면 계속 확인하게 됩니다. 셋째, SNS를 탈퇴하세요. SNS는 시간 낭비이고 비교를 만듭니다. 넷째, 메신저를 하나만 쓰세요. 여러 개 쓰면 복잡합니다. 다섯째, 스마트폰 시간을 정하세요. 하루 1시간 이내로 제한하세요. 이렇게 하면 디지털 스트레스가 사라집니다. 여섯 번째는 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에 따르면 노인에게 중요한 건 관계의 양이 아니라 질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좋은 사람을 깊이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사용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만나면 기분 좋은 사람 5명을 선택하세요. 나머지는 조금씩 거리를 두세요. 둘째,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을 피하세요. 부정적이거나 불평만 하는 사람은 만나지 마세요. 셋째, 가족 관계도 조절하세요.
매주 만나던 걸 한 달에 2번으로 줄이세요. 넷째, 의무적인 모임을 줄이세요. 정말 가고 싶은 모임만 가세요. 다섯째, 깊은 대화를 하세요. 자주 만나지 말고 만나면 진솔하게 이야기하세요. 이렇게 하면 관계가 단순하고 깊어집니다. 7번째는 소비를 줄이는 지혜입니다.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물건을 사는 행복은 일주일이면 사라지지만 경험의 행복은 평생 간다고 합니다. 물건 대신 경험에 투자하세요. 첫째, 3일 규칙을 지키세요. 사고 싶은 게 생기면 3일 기다리세요. 3일 후에도 필요하면 사세요. 대부분 필요 없어집니다. 둘째, 집에 있는 걸 먼저 확인하세요. 새 것을 사기 전에 집에 비슷한 게 있는지 보세요. 셋째, 질문하세요. 이게 정말 필요한가? 이게 나를 행복하게 할까? 이게 없으면 불편할까? 답이 모두 예스면 사세요. 넷째, 경험에 투자하세요. 물건 살 돈으로 여행 가고 맛있는 것 먹으세요. 다섯째, 공유하세요. 살 필요 없이 빌려 쓰거나 같이 쓰세요. 이렇게 하면 소비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70세입니다. 평생 복잡하게 살았는데 70세에 단순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물건을 줄이고 일정을 줄이고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디지털도 단순하게 만들고 소비도 줄였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정말 행복합니다. 건강도 좋아졌고 마음도 편해졌습니다. 시간도 많아졌고 돈도 아꼈습니다. 무엇보다 평화롭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실 수 있습니다. 나이는 핑계가 안 됩니다. 60세도 70세도 80세도 단순하게 살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오늘 하나라도 줄여보세요. 내일은 또 하나를 줄이세요. 조금씩 하다 보면 어느새 단순해집니다. 혹시 여러분도 복잡한 삶에 지치셨나요? 단순하게 살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시나요? 무엇부터 줄여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그렇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고민을 나눠주세요. 어떤 게 제일 복잡한가요? 무엇을 줄이고 싶으신가요? 함께 이야기해요. 서로 응원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한 분이라도 더 단순한 삶의 행복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년은 단순하게 살아야 합니다. 복잡한 게 행복이 아니라 단순한 게 행복입니다. 많은 게 행복이 아니라 적은 게 행복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살 겁니다. 물건을 늘리지 않고 줄이며 살 겁니다. 일정을 빽빽하게 만들지 않고 여유 있게 살 겁니다. 사람을 많이 만나지 않고 좋은 사람을 깊이 만날 겁니다. 디지털에 빠지지 않고 현실을 살 겁니다. 소비하지 않고 경험할 겁니다. 단순하게, 천천히 평화롭게 살 겁니다. 그게 70세 이후 진짜 행복입니다. 복잡하게 살면 피곤하고 불행합니다. 단순하게 살면 여유롭고 행복합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계속 복잡하게 살겠습니까? 아니면 단순하게 바꾸겠습니까? 저는 단순함을 선택했고 행복해졌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단순한 삶은 가난한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풍요로운 삶입니다. 물건은 적지만 마음은 풍요롭습니다. 일정은 적지만 시간은 풍요롭습니다.
만나는 사람은 적지만 관계는 풍요롭습니다. 진짜 풍요는 많이 가지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만 가지는 겁니다. 진짜 풍요는 바쁘게 사는 게 아니라 여유 있게 사는 겁니다. 진짜 풍요는 많이 만나는 게 아니라 깊이 만나는 겁니다. 70세에 이걸 깨달았습니다. 단순함이 진짜 풍요라는 걸요. 여러분 모두 단순하고 풍요로운 노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복잡함을 버리고 단순함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많음을 버리고 적음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단순하게 사시길 바랍니다.